2014년 4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중앙재난본부에 나타났을 때 그 얼굴이 마치 잠에서 깬 듯한 그 얼굴. 네. 그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네. 얼굴 같거든요. 도대체 네. 대통령께서 뭐 하다가 나오셨을까? 7시간 동안 상을 큰출하지 않으시고 저 잠에서 깨다만 저 얼굴은 무엇일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마취 상태에서 계셨을 것이다. 단순하게 뭐 낮잠 자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누군가 대통령의 몸에 주사 바늘을 꽂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가설을 시작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장교라는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장에서 그 간호장교와 청와대가 최근 일주일 전까지 접촉을 했다는 의무실장의 증언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태반 주사를 대통령이 맞았다. 그것도 어제 청문회에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비선들이 드나드는 소위 말하는 보안 손님들의 실체를 대통령 경호 차장이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 청문회에서 3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태반 주사를 대통령이 맞았다. 네. 보안 손님이 존재했다. 네. 그리고 간호장교와 청와대가 최근까지 접촉했다. 네. 요 3가지가 각각의 다른 조각인 것 같지만은 이 퍼즐들을 엮어가지고 맞춰보면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또 특종 하나를 했네요.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멍 빼는 주사 맞았다는 거를 주진우 기자가 취재로 지금 밝혀냈습니다. 놀랍습니다. 멍이 들 때까지 주사를 맞고 그 멍을 빼기 위해서 또 주사를 맞았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 뭐 특검도 김경재 불러놓고 일부 7시간에 관련돼서는 증거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세월호 직후 이전에 수술을 하고 이후에 밖으로 나가야 시술을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멍이 너무 많아서 멍 빼는 주사를 맞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구지가 맞는 거죠, 그죠? 세월호 4월 16일 날 이전에 이미 시술이 됐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멍 빼는 주사를 맞고 이게 굉장히 특종이고요. 빠져나갈 수 없는 한 방인 겁니다. 이게 팩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멍 빼는 주사를 맞을 정도로 얼굴에 멍이 들었다. 그거는 누가 그 박근혜 용안을 원펀치로 두들겨 패지 않는 이상 멍들 만큼 많은 주사 바늘이 꽂혔다는 얘기잖아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전후해가지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최순실한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싸대기를. 일 못하면 언니가 동생한테 맞기까지 하고 사나 걔들은? 자, 근데 김영재 원장이 이번에 특검 수사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김영재 원장이 4.16 그날이라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영재가 직접 들어간다는 멍 빼는 주사, 그러니까 김영재가 시술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 같아요.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의하면은 야매 아줌마들이 들어가서 주사를 놓고 잘못 나갔고 멍이 생기면은 그 멍 빼는 주사를 놔주러 간 게 김영재 원장이었다 이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초에 그 야매를 쓰지 말고 병원 가서 맞든가. 그러니까 공식 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멍 빼는 주사를 왜 맞냐면은 안 나타나면 되는데 할 수 없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4.16 참사 당일날도 멍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야 되니까 더 늦어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뭐 8번 또는 12번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서 시술을 받고 목요일 날 집무실에서 안 나오고 쉬는 방식으로 매주 반복됐던 거고 이것이 8.15 그 전에 13년도 8.15의 광복절 경축사 때부터 이제 이게 파란 멍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5월 달까지 미용 시술을 계속 받아왔다. 이건 이제 알려진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4월 16일 날, 14년 4월 16일 날 이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제 의문이었었는데 이것이 특검의 조사와 지준의 특종으로 사실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검찰만 확인하면 사실로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영양제 또는 시술을 한 사람, 주사를 놓은 사람이 공식적 의료 라인 있잖아요.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는 자문이었기 때문에 비선이 아니고요.
조효옥 대의도 청와대 의무실의 공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선은 아닙니다. 근데 비선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넘은 게 아니야 지금.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다음에 무허가 백선생 웃기지 않아요? 압구정동 모 성형외과 원장, 허리 전문 기육병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박근혜에게 수시로 주사 바늘을 찔러대고 갔던 겁니다. 아, 이거 뭐시?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 뭐 동네 문고리도 아니고 아무나 와서 그냥 생각 있으면 한 번씩 잡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는 거네 그러면. 그리고 차병원 계열사인 차원병원의 한 의사, 그리고 알바이오라고 하는 곳의 간호사, 이거 박근혜에게 주사를 놨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비선이 주사를 넣게 되면 박근혜는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그 우려를. 그러니까 보톡스를 조금만 더 깊이 찔르면 가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진짜로 만약이지만 박근혜에게 그렇게 주사를 넣는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금 김정남을 피살한 저 간악한 김정은이가 정보를 입수해서 정말 잘 넣는다고 소문을 내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주사 바늘로 한 방에 찌르고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야매 주사 놓는 아줌마가 그렇게 철저한 국가관과 반공관이 흘러 넘쳤을까? 진짜 이런 사람들을 겁없이 불러다가 자기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이 막무가내의 용기, 정말 대단한 용기네. 어쨌든 진짜. 돈의 노예가 된 의사들이나 어떤 야매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 박 씨가 굉장히 사악하다는 게 뭐냐면 4월 17일 날도 맞았네요. 그죠? 그리고 4월 21일도 맞았어요. 그리고 5월 13일도 맞았고요. 5월 16일도 맞았어요. 이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온 국민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본인은 보톡스 맞으면서 미용 시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이건 탄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정말 이것 때문에 짱돌이 필요한 겁니다. 온 몸에 멍이 들도록 짱돌로 조사버리지 않으면 이건 화가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화가 풀리죠? 16일 날 아이들이 죽고 17일 날 인양대 오는데 보톡스를 쳐맞아요? 이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제가 4월 21일 정도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4월 16일 날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골든타임이 17일인데 17일 저녁까지 골든타임 때 또 주사를 쳐맞아요? 이건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현장에서 계속 현장 지휘를 하면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그냥 이거 참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못 건지나 그러다가 생뚱하니까 그걸 아무런 발언도 없이 청와대 도로 처박혀가지고 뭐 한 게 없잖아. 그 이후로 3일 동안 한 게 없이 처박혀 있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제가 뭔가 구조 작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으나 결국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주사를 너무 세게 맞았나 봐. 멍들었어. 짜증나. 멍 빼는 주사 좀 놔줘. 이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멍 빼는 주사만 했겠어요? 계속 얼굴 마사지하고 펴고 성형 이후에 또 그 마사지들 있어요. 리프팅 마사지들, 붓기 빼주는 거, 그런 거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지금 이제는 주진우 기자의 특종이 이제 정리되는 수순인데요. 어쨌든 김 전 원장이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진료를 보고 4월 16일 날 오후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다른 의사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또 뭐 했냐에 집착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한테 중요하지는 않다. 뭔가를 딴짓을 했기 때문에 잠을 쳐잤든 주사를 맞았든 딴짓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을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시술 받았건 잠을 잤건 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트윗에서도 그렇고 페북에서도 이제 시발단으로 추정되는 또는 탄기구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문자가 와서 저를 이제 놀리는데 그럼 박근혜가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박근혜가 안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니? 누가 죽였는지 안 죽였다면 참사였다면 사고였다면 왜 수습을 안 하고 또는 구조를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 주체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병원이 죽였을 수도 있고
국정원이 죽였을 수도 있고 해경이 죽였을 수도 있고 해수부가 죽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찾고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한테 그날 행적이 필요한 거고 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 왜 배에서 탈출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느냐. 이 주체들을 찾아가는 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고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밝혀져야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한 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하는 말이 무조건 이렇습니다. 박근혜가 죽였냐? 죽이라고 시켰냐? 그러면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했지만 저는 업무 시간에 만약에 주사를 맞았거나 멍 빼는 주사를 맞았으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업무 시간 이전에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생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강남 성형수술 가서 시술을 맞으면 바로 파면입니다. 파면하면 해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공무원들의 수장인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필러 수술을 받아요? 시술을 받아요? 그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